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내 자식만큼은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니 나중에 내가 기댈 곳은 자식뿐이라고 믿었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2세 김영순 여사님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때론 미어지게, 때론 불타오르게 만들 겁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하시라니까요. 며느리의 이 차가운 한마디에서 그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순 씨가 겪은 그 기막힌 하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 거친 숨소리. 영순 씨는 서울행 기차 안에서 내내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를 매만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직접 짠 들기름 2병과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김치, 그리고 손주 녀석 먹일 한우 2플러스 등심이 신문지에 겹겹이 쌓여 있었죠. 시골집에서 역까지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느라 손마디는 이미 벌겋게 부어올랐고 굽은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영순 씨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며느리도 요새 입맛 없다더니 좀 먹여야지. 서울역에 내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 번쩍거리는 대리석 로비와 높은 층수는 영순 씨를 기죽게 했지만 내 자식이 이런 곳에 산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을 때 돌아온 건 반가운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신경질적인 인터폰 응답 소리. 누구세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며느리 수진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애미야, 나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육중한 현관문이 겨우 한 뼘 정도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영순 씨의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낡은 꽃무늬 외투와 흙 묻은 운동화, 그리고 큼지막한 보따리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오늘 애 아빠 늦고, 저도 지금 정신없는데. 며느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도 않은 채 문틈에 서서 영순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복도의 감도는 에어컨 바람보다 며느리의 눈빛이 더 차가웠습니다. 영순 씨는 무안함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아범이 요새 기운 없다길래 들기름 좀 짜오고 고기 좀 사왔다. 이거 좀 받아라. 수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들기름 병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그냥 택배로 보내세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오시면 저희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이 냄새. 어우, 엘리베이터에 다 퍼졌겠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환풍기를 틀고 페브리즈를 사방에 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신발장 앞에 멍하니 서서 자신의 존재가 마치 이 깨끗한 집에 묻은 흙먼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다음 말은 영순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안방은 못 쓰세요. 거기 민준이 영어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하시거든요. 민준이가 예민한 시기라 외부인이 있으면 집중을 못해서요. 외부인이라니. 평생을 뒷바라지에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아들의 집에서 영순 씨는 졸지에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순 씨를 거실 소파도 아닌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식탁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 기운은 없고 배달시킬 거니까요. 영순 씨는
자신이 가져온 한우 고기를 생각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고기 사왔잖니? 그거 좀 굽고 내가 파김치 꺼내면.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우, 어머니, 집안에 고기 냄새 배면 안 돼요. 저희 내일 손님 치르기로 해서 커튼 다 빨아놨단 말이에요. 그냥 드세요, 좀. 잠시 후 도착한 건 다 식어 빠진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손주와 하하호호 웃으며 비싼 피자를 먹는 소리가 들려왔고, 영순 씨는 주방 불도 켜지 못한 채 어스름한 달빛 아래에서 불어 터진 면발을 삼켰습니다.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현관에 놓인 어머니의 짐을 보고는 반가워하기는커녕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엄마, 왜 말도 없이 왔어? 수진이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나도 회사에서 치워 죽겠는데 집까지 이러면 정말 힘드네. 영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새끼 얼굴 보러 온 게 그렇게 큰 죄냐. 영순 씨는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담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네. 내일 일찍 내려가마. 그날 밤 영순 씨에게 허락된 잠자리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얇은 여름 이불 한 장을 툭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민준이 깨면 큰일 나니까요.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우니 삭신이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아들 가족의 화목한 사진을 보며 영순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하던 영순 씨는 반쯤 열린 다용도실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신경질적인 속삭임. 아니, 이게 다 뭐야? 촌스럽게 들기름은 무슨. 병 겉에 기름때 묻은 것 좀 봐. 으휴, 냄새나.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영순 씨가 새벽부터 방앗간에 가 줄을 서서 짜온 그 귀한 들기름병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자기야, 그거 엄마가 고생해서 짜온 건데. 아들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영순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버릴 거면 나 안 볼 때 버리지. 엄마 알면 서운해 하시잖아. 그냥 매일 엄마 가시고 나면 내가 몰래 갖다 버릴게. 이 파김치는 또 어쩌고? 냉장고에 냄새 배면 자기 옷에도 다 배는 거 몰라? 어머니는 정말 눈치가 없으셔. 우리가 이런 거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수지는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쌓여있던 한우 등심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순 씨가 지난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산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도 봐. 어디 시장 바닥에서 산 건지 마블링도 별로네. 우리 민준이는 백화점에서 파는 것만 먹는데 이거 놔두면 상하니까 그냥 지금 버릴게. 영순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것 같았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내가 내 살을 깎아 먹인 자식이 이제는 내 진심을 쓰레기 취급하는구나. 영순 씨는 거실 구석 차가운 바닥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순 씨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서늘한 각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여기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너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이로구나.
영순 씨는 머리맡에 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가 그토록 탐내며 언제 증여해 주실 거냐라고 졸라대던 고향집 뒷산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으로 가져온 것이었죠. 영순 씨는 조용히 등기 권리증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른 아침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 거실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영순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피로보다 더 선명해진 건 가슴 속의 냉기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영순 씨가 가져온 음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식탁 위에는 세련된 브런치와 수입 과일들만 놓여 있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준이 학교 가야 하니까 서둘러 드세요. 아, 참. 어제 말씀하시려던 그 고향집 뒷산 서류 가져오셨죠? 수지는 어제와는 딴판으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정훈도 옆에서 눈치를 보며 거들었죠. 그래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민중이 유학 자금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 땅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이번에 정리해서 저희 좀 보태주세요. 그게 엄마 손주 잘 되는 길 아니겠어요? 영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비겁했나.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든 돈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저 모습. 영순 씨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정훈아, 너 어제 내가 가져온 고기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봤지? 순간 정적 속에서 숟가락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고기가 좀 찬한 것 같아서 수진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상해. 어제 막 잡은 고기를 아이스팩에 넣어왔는데 이는 내 진심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다. 수진이 표정을 싹 바꾸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고기 한 근 가지고 유세 부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깟 고기 못 사 먹어서 안 먹는 줄 아세요? 좋은 마음으로 땅 서류 얘기 꺼내는데 분위기 망치실 거예요? 영순 씨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걱정 마라. 분위기 망칠 일 없다. 나 지금 바로 내려가마. 그런데 여러분, 영순 씨가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아들 내외에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그들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더라도 서류는 주고 가셔야죠. 저희가 법무사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뒤에서 소리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영순 씨는 현관문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자하지만 소름 돋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 아, 그거 말이냐. 어제 너희가 쓰레기통 비울 때 같이 넣었나 보구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나도 그냥 가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버리다니요. 며느리와 아들이 혼비백산하여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짓이겨진 파김치와 핏물 어린 고기뿐이었죠. 영순 씨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김영순입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땅 아들한테 안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액 사회 환원 절차 밟아주시고 제 요양원 비용만 따로 빼두세요. 예.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
영순 씨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 귀한 목숨을 저런 것들에게 구걸하며 살려 했을까?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순 씨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은 한탄이 아니라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순 씨는 가장 먼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끼느라 입지 못했던 비싼 옷들을 꺼내 입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얘들아, 나 오늘 거하게 쏜다. 다들 모여라. 영순 씨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뒤늦게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영순 씨는 이미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로그아웃한 뒤였으니까요. 효과음, 뉴스 보도 소리. 일주일 뒤 전국의 경제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영순 씨의 고향 땅 일대가 신도시 개발 확정지로 선정되면서 보상금이 수십억 단위로 책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아들 정훈과 며느리 수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자지러졌습니다. 그 땅만 있으면 빚도 갚고 민준이 유학도 보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염치도 없이 다시 시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예민했나 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했죠.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문에 달린 최신식 인터폰에서 영순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우리 집엔 자식이 없다. 내가 평생 너희 먹이느라 굽은 허리. 이제 내 돈으로 펴고 살련다. 어제 뉴스 봤지? 그 땅 보상금 이미 장학재단에 기부 약정 끝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민준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수진이 악을 썼습니다. 손주. 아, 백화점 고기만 먹는다는 그 귀한 손주 말이냐? 여인은 내 들기름 냄새 난다고 버렸지? 나는 너희의 비린내 나는 욕심이 역겨워 못 견디겠구나.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경찰 부르기 전에. 영순 씨는 인터폰을 끄고 거실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떠날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생 2막 72세에 찾은 진짜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통쾌하지 않나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참아오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은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순 씨처럼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우리 편이 됩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사이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순 씨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